오늘은 돼지고기 안심을 이용한 네. 요리를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오늘 돼지고기 안심은 부위 부드러운 맛이 많은 안심을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부들부들하게. 네, 그래서 덩어리로 준비해서 네. 썰어줄 거고요. 여기에 돼지고기에 약간 누릿한 맛을 잡아줄 양념으로요. 예. 이렇게 다진 생강, 예. 후추, 청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 다진 생강 대신에 인스턴트 커피를 쓰셔도 좋아요. 오. 만약에 집에서 생강이 없을 때는 인스턴트 커피를 쓰시면 좋고요. 예. 아니면 커피 대신 다진 생강을 쓰셔도 좋아요. 오. 또 이렇게 밑간을 한 다음에 네. 조금 돼지고기에 물기를 잡아줄 녹말가루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식용유 볶을 때 사용할 거. 그리고 오늘은 채소를 양파 네. 한 가지 넣어서 한번 만들어 줄 거거든요. 사실 뭐 우리가 덮밥을 한다 그랬을 때 다른 네. 부재료 많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네. 양파 하나만 있네요. 오늘은 소스를 조금 독특하게 할 거라서요. 예. 좀 여기에 부재료를 많이 넣지 않고 네. 나중에 쪽파가 조금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따뜻한 밥 네. 한 2공기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독특하게 오렌지 주스를 이용한 예. 좀 상큼한 소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게요. 오렌지 주스랑 이렇게 해서 식여자 소스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통으로 되어져 있는 머스타드 소스 준비해 주시면 스테이크 되고요. 먹을 때 쓰는. 맞아요. 네. 간장, 토마토 케찹, 네. 꿀, 그리고 후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식할 때 고명으로 네. 이렇게 쪽파하고 송송선 쪽파하고요. 그리고 통깨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돼지고기 안심을 먼저 이제 좀 채 썰어 줄 텐데요. 선생님, 근데 고기가 네. 이렇게 아직 덜 해동된 상태 같아요. 아, 네. 생고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은 예. 썰 때 조금 약간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오. 이렇게 곱게 채 썰고 싶을 때는 살짝 냉동실에 두셔서 얼려주시면 좋거든요. 확실히 수월하네요, 선생님. 네, 썰 때 썰기가 훨씬 약간 겉이 얼은 상태에서 썰다 네. 보면은 훨씬 썰기가 편해요. 그래서 맞아요. 특히 조금 칼질이 서투시거나 네. 아주 고기 써는데 고민이시다 하실 때는 사용하기 전에 냉동실에다 보관하셨다가 이렇게 해서 채 썰어 주시면 되거든요. 살짝 해동해서. 네, 살짝 냉동시켜서 냉동시켜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너무 꽝꽝 얼리면 네. 또 다시 해동하고 이러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너무 많이 하지는 마시고요. 네. 살짝 겉면만 해서 살짝 얼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도 해서 씹는 식감이 좀 있게끔 네, 이렇게 해서 썰어주시네요. 네. 이 확실히 어느 음식이나 네. 고기가 들어가면 조금 네. 더 이렇게 음식이 조금 푸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단백질 섭취도 좋고 또 네. 돼지고기에는 비타민 B1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네. 우리가 보통 뭐 쇠고기, 닭고기도 많이 먹지만 돼지고기도 요리에 이렇게 하시면 예. 영양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네.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고기 손질까지 해봤고요. 자, 이렇게 예. 고기가 채 썰어서 준비가 되어지면은요. 네. 여기에 다진 생강을 넣을게요. 그래서 네. 다진 생강이나 인스턴트 커피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네. 여기 청주. 청주. 청주도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좋고요. 누린내는 확실히 잡겠네요. 네, 선생님. 이렇게 해서 후춧가루도 네. 조금만 넣어주시면 아주 좋죠. 그런 상태에서 조물조물. 네, 손으로 좀 조물조물 묻힌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바쁠 때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해서 밑간을 해서 두면 고기가 훨씬 부드러워지면서도 누릿한 맛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오. 네,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네. 해서 준비를 해서 밑간을 해놓은 상태에서 네. 여기다가 녹말가루 있죠. 네. 녹말가루를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녹말가루요? 네, 녹말가루는 네. 돼지고기에 약간 수분도 잡아주면서 나중에 덮밥했을 때 훨씬 더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오. 그래서 녹말가루 예.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셔서 조금 조물조물 잘 버무려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에 이렇게 바로 녹말가루 하는 건 조금 새로운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렇게 해서 고기를 할 때 예. 고기가 훨씬 약간 쫀득한 맛도 있으면서 그러겠네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농도도 잡히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서 네. 준비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가 조금 양념이 배도록 네.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양파는 네. 채 썰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조금 썰어서 길이를 조정하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늘게 채 썰어주시면 되거든요. 가늘게. 네, 이렇게 해서 양파는 돼지고기랑 함께 볶으면 네. 약간 달큰한 맛 내면서 훨씬 고기의 맛을 풍부하게 해줘서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준비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사실 덮밥에 저희가
재료 많이 들어갈까봐 겁을 냈었는데 네. 양파 하나만 들어가니까 너무 네. 간단하고 좋아요. 근데 또 집에 냉장고에 예. 뭐 당근이나 네? 다른 채소들이 좀 있다 하실 때는 조금 더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음. 적은 양으로도 아주 근사한 덮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양파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다 됐고요.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이 네. 소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네. 자, 일단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오렌지 주스가 들어가서 네. 아니, 이렇게 해도 소스가 되나 싶었는데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보통 집에서 아마 고추장이나 아니면 네. 간장으로 많이 양념을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덮밥이는 항상. 오늘 이거 한번 제가 네. 가르쳐드리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아주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거든요. 음. 먼저 이 오렌지 주스에다가 네. 여기 식용유 머스타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 먹고 이렇게 해서. 남은 식여자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거 쓰셔도 좋고요. 예. 또 요즘에 이런 식재료들이 되게 작은 병에 가격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 준비해 놓으시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은품으로 딸려오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간장 네.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케찹 한 큰술 정도 들어갈 거예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케찹도 잘 섞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시트러스 계열의 이 소스에다가는 네. 꿀을 넣어주면 약간 그 신맛을 잡아줘요. 그러네. 그래서 네, 꿀도 넣어주시면 좋고요. 예. 꿀이 없으실 때는 뭐 올리고당도 좋고요. 예.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또는 어. 뭐 물엿 같은 거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후춧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고루고루 잘 섞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소스가? 네, 소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제 예. 조금 있다가 같이 고기 볶으면서 사용할 거거든요. 네. 이 소스만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돼지고기나 닭고기 요리할 때 네. 이렇게 해서 덮밥으로 만드시기가 굉장히 편리해요. 아니, 벌써부터 이 소스 향이 향긋하고 산뜻해요. 네, 맞아요. 오렌지 주스 갖고서 보통 뭐 탕수육 소스나 이런 데 맞아요, 많이 맞아요. 활용을 하긴 예, 예. 하지만 이제 돼지고기를 또 이렇게 볶을 때 예. 한번 덮밥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덮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프라이팬에 불을 켠 다음에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만져서 네. 충분히 달구어졌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요. 네. 여기에다가 포도씨유 이렇게 넣어서 한번 오늘 볶아볼 거예요. 기름을 두른 다음에도 네. 고기를 볶을 때는 조금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지는 게 좋거든요. 어. 고기의 맛있는 맛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너무 약한 불에서 오래 하다 보면 고기의 육즙이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육즙을 꽉 잡아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팬이 달구어지면 네. 기름을 둘러주신 다음에요. 아니, 근데요, 궁금한 게. 네. 저희 집에는 네. 이 포도씨유도 있지만 네네. 올리브유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네네. 기름이 있잖아요. 네네. 이 고기를 볶을 때 이 포도씨유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보통 그 볶을 때 네. 뭐 포도씨유나 카놀라유나 아니면 올리브유를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는데요. 네. 올리브유보다는 포도씨유가 향이 조금 덜해요. 그래서 오늘 사용하는 이 오렌지 소스의 향도 충분히 느끼고 예. 또 돼지고기의 맛도 최대로 늘 좋게 하기 위해서 예. 포도씨유나 아니면 카놀라유 아니면 식용유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향이 없네. 네, 그리고 이탈리안 요리 하실 때는 네. 올리브유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팬이 달궈지면 네. 여기에다가 먼저 양파, 채 썬 양파를 예. 먼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말 안 해도 뭐 양파 향이 기름에 네. 배면 더 좋으니까. 네, 먼저 이렇게 해서 네. 한번 양파를 볶아주신 다음에요. 네. 아까 여기 준비해 놓았던 돼지고기 이제 밑간 양념 했잖아요. 예. 거기에 녹말까지 넣은 거를 한 다음에 이때는 좀 젓가락이 필요한데요. 네. 고기가 채 썬 것들이 좀 잘 볶아질 수 있도록 예. 젓가락으로 잘 나달나달 이렇게, 네, 풀어주세요. 풀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잘 볶아주세요. 그래서 양파랑 예. 양파의 향이랑 돼지고기랑 좀 잘 익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고기가 볶아지는 소리만 들어도 네. 너무너무 행복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되게 든든하게 한 끼 덮밥으로 되게 좋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돼지고기 안심 부위 중에서 삼겹살보다도 가격이 좀 저렴해요. 오. 그래서 부드러우면서도 맛있는 덮밥을 드실 수 있으니까 네.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이 고기가 어느 정도 익을 때 이 네. 소스를 넣어야 하나요? 보통 이 고기는 이제 약간 붉은색이 하얗게 되는 게 익는 정도이거든요. 네. 그래서 고기가 반 이상 익을 정도로 이제 거의 붉은색이 없어질 때까지 양파랑 같이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절반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허옇게 돼지고기가 익기 시작하면 맞아요. 이거를 이렇게 한쪽으로 조금 이렇게 몰아주세요.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요? 네, 이렇게 몰아놓은 상태에서 네. 아까 이제 준비했던 네.
여기 그 소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네, 이렇게 하면 예. 이제 소스가 들어가면서 오렌지 소스 만들었던 것들이 약간 가장자리가 익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이거 살짝 끓인 상태에서 돼지고기와 함께 섞어서 같이 양념이 배도록 같이 네. 볶아주시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해서. 넣자마자 금세 끓네요. 네, 우리가 보통 덮밥 할 때 보면 약간 소스를 걸쭉하게 하기 위해서 녹말물 좀 넣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돼지고기에 물기를 잡아주기 위해서 녹말가루를 조금 썼단 말이에요. 네. 그게 소스랑 같이 섞이면서 약간 걸쭉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예. 따로 여기에는 녹말물을 넣지 않으셔도 약간 걸쭉한 소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확실히 농도가 나요, 네, 선생님. 이 소스가 예. 거의 한 반 이상이 졸아들어서 양념에 잘 배일 때까지 네. 중간 불에서 조금 끓여주세요. 아, 근데 진짜 향이 네. 이제 우리가 평소에 많이 먹어봤던 그런 향이 네. 아니라 외국에서 먹어봤던 약간 덮밥의 네, 네. 그런 향이에요. 네, 보통 이제 봄이 되면 예. 약간 춘곤증도 있고 약간 입맛도 없잖아요. 네. 이럴 때 약간 소스가 상큼하게 먹게 되면 예. 입맛도 돋구고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늘 고추장, 간장 양념도 맛있지만 네. 또 이렇게 색다른 소스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또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육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네. 또 이런 소스가 네. 좀 진해 보여요. 겉돌지 않은 느낌이고. 네네. 소스가 거의 이제 졸아져 가고 있는데요. 예. 한 이렇게 해서 3분의 1 정도 네. 날아간 것 같아요. 네, 약간 심심하다. 예? 그럴 때는 소금으로만 약간 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밥을 네, 비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좀 네. 간이 심심하면 안 되겠죠? 네, 거의 졸여졌어요. 네, 이렇게 거의 국물이 없어질 때까지 되면 되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불을 끄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옮겨볼까요?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아니 이렇게 금세 만들면 네, 정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엄마가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뚝딱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서 예? 이렇게 밥이 이제 준비가 되면 그릇에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밥 한쪽에 담아주시고 여기에 만들어 놓은 돼지고기 안심 덮밥을 예. 이렇게 한번 곁들여 보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 네. 그냥 아까 그 전에 나왔던 화면만 보고는 네, 아니 오렌지 주스가 따로 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네. 대단 걱정을 했나 봐요. 네, 보통 익숙한 소스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네. 드시면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네, 선생님. 이렇게 해서 담아주시고요. 예. 여기에 그 쪽파 송송 쓴 거를 예. 얹어주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부분으로 예. 해서 보기 좋게 얹어주세요. 확실히 고기 크기를 조금 두껍게 썰어서 그런지 네, 좀 씹는 식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다가 통깨도 예. 이렇게 해서 솔솔 뿌려주시면 이렇게 해서 한 끼 든든한 덮밥이 이제 완성이 되었죠. 예, 외식할 때 먹는 네, 덮밥 느낌이 나는데요.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돼지고기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돼지고기 덮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돼지고기는 채 썰고 다진 생강, 청주, 후춧가루를 넣어 밑간한 뒤 녹말가루를 넣어 버무려 주세요. 그런 다음 양파는 채 썰어줍니다. 오렌지 주스, 홀그레인 머스터드, 진간장, 토마토 케첩, 꿀, 후춧가루를 넣고 섞어 소스를 만들어 주세요. 달군 팬에 포도씨유를 두른 뒤 채 썬 양파, 밑간한 돼지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볶은 재료를 팬 한쪽으로 옮기고 소스를 넣어 끓인 뒤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밥이 담긴 그릇에 돼지고기 덮밥을 담은 뒤 송송 썬 쪽파, 통깨를 뿌려주면 돼지고기 덮밥이 완성됩니다.